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난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애들이 어릴 때 뭐 제주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저희 애가 있는데 저한테 최근에 그런 질문을 하는 때가 있어요. 아빠, 제주도예요, 외국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 7살 되니까 얘는 아직 그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서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는 여기가 뭐 한국이다 뭐 이런 개념이 희미할 때는 이제 아예 모르다가 그게 조금 생기고 나서,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제주시에 살았는데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제주 카로텔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카로텔 너머가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는데 우리 학교 언덕에서 보면 그게 보였었어요. 카로텔이 다 낮은 건물인데 그것만 되게 높게 저쪽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이게 들면서 알게 됐겠죠. 이제 저거는, 여기는 제주도고 사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제 섬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섬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저희는 육지라고 불렀는데 육지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육지하고 떨어졌고 답답하고 갈 수 없고 여긴 혜택이 되게 없고.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공항에 누가 오잖아요. 그럼 마중을 나가잖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너무 막 어떤 이벤트 같은, 약간 놀이동산 가는, 그래서 옷도 공항 갈 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섬이 답답했죠. 근데 섬이 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섬이 안 좋을 때예요. 나 이 섬이 너무 좋아요. 이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너무 좋아, 정말. 근데 엄마 아빠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걸 자꾸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지? 그런 게 저한테 솔직히 있었거든. 왜 이렇게 반복되게 술을 먹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엄마는 그걸 참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때 이제 그게 싫으니까 더 거기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섬에. 내가 이 제주도라는 섬에. 왜냐면 난 여기 떠나고 싶은데 이 섬 밖을 내가 나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방이 다 바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보통은 비행기로 갔는데 서울을, 그땐 비행기가, 저 어렸을 적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되게 비쌌어요. 꽤나. 공항 가는 게 이벤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더 갇혀있게 된 거죠. 나는 내 섬에. 그래서 저한테 섬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연동돼서 떠오르는 단어는 약간 고립이에요. 고립이고 답답함이고 얼른 떠나고 싶고. 네.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섬이.
그럼 왜 섬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를 살고 여기 이제 신안에 지금 촬영을 왔는데 그럼 왜 다시 섬으로 가려고 하나? 그 섬이 너무 싫어서 섬에서 나왔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의자를 사면 웬만한 의자면 다 사버려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문제냐면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뭔가를 선택하고 나서 되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걸 선택하지 말걸.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샀네. 그러니까 너무 목마를 때, 너무 배고플 때 먹으면 체하거나 많이 먹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배고플 때 먹어야 좋고 조금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섬이 싫었으니까 무조건 그냥 쇼생크 탈출처럼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면 왜 지금은 다시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나? 왜 고향 섬으로 들어가고 왜 여기 신안 섬으로 나는 와 있나? 뭐 전에도 다른 강연에도 소개를 했지만 동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집동물, 그다음에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중에서도 이제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무리를 지어서 사는 야생동물이 있거든요. 사자 같은 친구들, 하이에나 이런 애들. 근데 범 종류의 야생동물이 있어요. 뭐 호랑이, 표범,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짝짓기 할 때 외에는 특별히 수컷은 같이 안 다녀요. 항상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암컷은 새끼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클 때는 자기가 새끼랑 다니는 암컷이 있는데 정말 최고의 하드코어 버전은 수컷인 것 같아요. 짝짓기 할 때 외에는 절대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백두산 호랑이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이제 개체수가 있는데 걔네가 백두대간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생 그거를 했는데 수컷인데 얘가 다쳤어요. 한 다리를 절어요. 그 멋진 애가. 그게 사냥을 하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뭐 아무리 뭐 호랑이라고 해도 뭐 가다가 뭐 자빠질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PD님도 자빠졌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쪽팔리니까. 쪽팔리면 벌떡 일어나고 괜찮아 했더니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저녁에 가서 보면 뭔가 어디에 멍이 들어있거나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겠죠.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호랑이라고 해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최상의 포식자인데도 아니 근데 사람이라고 에? 운동 열심히 했고 특수부대 나왔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있다고 안 다치겠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살다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아파서 힘들 때 그 야생동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가장 이렇게 골라진대요. 그래서 잔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병이면 거기서 죽으려고 하고. 약간 제가 한 3년, 5년, 7년? 그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느 날 세봤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내가 몇 번 했나? 한 대략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났겠나? 유튜브의 조회수는 몇 번인가? 강연 횟수로는 한 8,000번. 현장에서 직접 만난 얼굴을 본 사람은 한 300만 명 전후. 유튜브 최소한의 구독자 수, 그 조회수는 1억 번. 보통의 사람들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났고 훨씬 다양한 종류의 사람 앞에 섰고 그 일을 했는데 사실 저는 무리동물보다는 야생동물에 훨씬 가깝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에 누구를 잘 안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공격은 하진 않아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걸 뭐 의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뭐 본능적으로 했든 아무튼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지만 가정 그 집동물 같지 않은 인간이 있는 거죠. 되게 큰 회사에서 다니시고 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빠. 그 사람들 만나느라고. 근데 자기의 정서는 혼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접속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자기의 숲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좋다 싫다를 말하고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하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야생동물처럼 살아요? 이젠 집동물처럼 살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거는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야생동물의 방식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계속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제 책 제목 지금 광고하려고 오묘하게 광고가 됐는데 광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 여러 가지 의미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연애해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연애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돈 번 지금까지 사업하신 방식으로 예? 그따구로래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도 사업할 거예요? 예? 이렇게 묻거나. 근데 이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 너 솔직하게 너 한번 가만히 봐봐봐. 상처에 대한 너의 반응 방식, 처리 방식. 저는 야생동물이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그걸로 좀 무리를 지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계기로 뭐
좀 냉담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그런 케어가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 형제가 5명 있는데 저 빼고 사실 1년에 거의 한 번도 연락을 서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연락이 오냐면 그 본가에 사건 발생 시에 그러니까 일단 가족의 멤버가 전화번호에 뜨잖아요. 불안해. 신호등으로 비유하면 노란 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으로 이게 말을 하면 이게 뭔 문제인지. 그러니까 뭐 가족이 전화 오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데 또? 이게 그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심지어 말도 그렇게 나가거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묻는 거죠. 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니? 그 표범처럼, 호랑이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동물인 것 같으세요? 야생동물? 아니면 야생동물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무리를 지어서 같이 사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집단 생활을 가족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외부 사람하고는 나 교류 안 해.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 최고야. 이민사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더 끈적끈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가족도 없어. 있는데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사촌도 있지만 나 사촌 안 만나. 뭐 언제 만났냐면 제사 지낼 때 한번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결혼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근데 친구도 만들지 않아요. 종교도 없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때 그런 무언의 질문에 지금 당장 그 무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 그때 1명, 2명이 선물처럼 나한테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처음 감정은 어색하다예요. 어색하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런 정신적 현상을 뻘쭘이라고 해요. You know? 뻘쭘? 뻘쭘하다. 뭐 굳이 막 나쁜 것도 아닌데 뭐 막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뻘쭘해. 어색하고. 그 기간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제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길어서 3년, 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반사회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좀 비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적응 못하는 그 부류인 거는 진짜 확실해 보이거든요. 잘 적응 못하는, 빨리 스며들지 못하는. 그리고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가장 슬픈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동굴에 들어간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동굴이 없는 호랑이인 거예요. 자기 숲이 없는 호랑이인 거예요.
지금 생각했는데 되게 좋네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슬픈 호랑이는 동굴과 숲이 없는 호랑이. 그래서 섬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섬이 고립의 섬에서 내연할 수 있는, 나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약간 치료의 섬으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인 경우에 비행기가 많이 생긴 거고요. 근데 또 제주도의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고립이 돼요. 지금 제주도 오늘 하루 종일 비행기 결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안인데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더 극악무도한 환경이 아니라면 육지와 연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캠핑카를 갖고 온 거잖아요. 서울에서부터. 그러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육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배 안 타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환경이, 내 사는 게 고립된 섬과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사방이 포위가 됐구나. 내가 여기에서 못 나가겠구나. 근데 아, 다리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여기는 다리가 생기니까 고립된 섬이 사람을 되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필요한 시간에, 왜냐면 아무래도 섬은 그래도 섬이기 때문에 고립된 게 있지만 섬이었기 때문에 지켜진 자연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감싸 안아지는 어떤 그런 그 장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아,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립된 곳이 고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연된 그 기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바다가 보이는 곳에 처음엔 집을 짓고 싶더라고요. 그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근데 이제 집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난 여기 자주 올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건데. 그래서 캠핑카를 어떻게 만들어 보자. 캠핑카 살라고 뭐 그런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캠핑카를 그래서 뭔가 아직도 지금 전기장판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고장이 이래저래 나가지고. 그럼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왜 좋으냐면 저는 지금은 좀 추워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나 여기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를 향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나의 내 집의 뷰고 내 호텔의 뷰예요. 1시간만 있다 갈 수도 있어요. 30분만 있다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라면 한 병 끓여 먹고 그냥 저 광교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낮잠 한번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여기 또 떠나고 싶어. 그러면 또 떠나서 어디 그 내 전망, 내가 원하는 전망, 그게 숲을 향해서든 바다를 향해서든 그럴 수 있다면 아, 그럼 정말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캠핑카가요, 저한테는 약간 그 동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섬에 연결된 다리가 오히려 외부 세계로부터 연결도 해주지만 때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이런 그 공간이 또 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 내 공간을, 내 동굴로 들어가서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5년, 7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생각한 지 한 7년 만에. 그리고 이 섬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은 못해도 약간 체험하는 정도로. 그게 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할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대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그 끝에서 어떤 소리를 또 들을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를. 뭐 예를 들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데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 소리를 듣겠죠. 섬에 다리가 연결되니까 고립됐던 곳에 자연이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품을 수 있는 자연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이 섬과 같다면 다리가 연결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예전의 섬이 아닌 새로운 섬이 되겠다. 섬 같은 내 삶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보여드리려고 높은 곳으로 왔더니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나요? 이렇게 눈이 야 살아있네 이게 뭐야? 야 이게 뭐고? 야 이게 그래서 이 섬이 저한테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게 뭘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런 선생님의 개념이 아닌, 사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 프로포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춥네요. 소음이 들어갈까봐. 히터를 껐더니. 정말 사기 잘했네요.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hey,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